법무부는 그동안에 이번 그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나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서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아시다시피 현재 내전 중입니다. 예멘인들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귀국을 했고 체류 기간 중에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 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에 난민 신청한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을 했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인 전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이제 7월 중순이면은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신원 검증 절차를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기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노력으로 취업 그리고 숙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5번에 걸쳐서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법질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 차관이 제주를 방문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지시하였고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제주도지사, 제주경찰청장과 치안활동 강화 방안 등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해서 난민 신청자의 그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그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요.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그 엄정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재신청하거나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등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그러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신청인이 난민 심사 기간 동안에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서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심사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과거보다는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는 이런 그 전문 심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가려내겠습니다. 또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그 수요가 많은 전문 통역인도 늘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단계에서 통번역 조력을 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그 반론 기회도 적극 보장하며 불인정 결정 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황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을 설치해서 현재 불복 절차까지 2, 3년에 걸리는 심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그동안에 그 불법 체류자 증가 등의 그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그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제주 그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법무부가 단독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고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8월 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들이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해서 문의한 인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만 남지를 않고요. 그들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및 그 사회 질서 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난민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우리의 법 질서, 문화, 또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문화할 계획이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협약상 조항도 난민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해 나중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후관리 시스템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 그리고 협약 탈퇴 시 국제사회 발언권의 약화, 또 국제적인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 탈퇴라든가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 왔고 거액의 그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 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에 협약 탈퇴국은 아직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외 공간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외 공간에서의 난민 신청 절차만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난민 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 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라는 점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난민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경 관리라든가 국민 안전 등 우리 사회 미래와도 관련된 특수하고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교할 때 역사와 규모 면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의 난민 유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이유를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회 통합을 필요로 하는 우리 현실도 감안하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